민족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해도 어머님, 아버님 뵙고는 와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쉽게도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못 찾아뵙는 대신에 전화라도. 근데 저뿐만 아닐 거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쉬움을 달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효사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어버이날 되면은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어도 이런 마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어느 날 내가 툭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조상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민족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조상을 잘 모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장수연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잔치를 하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원더풀. 그럼요. 원더풀을 연발한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유교 문화의 중심에 효사상도 함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유교 문화가 결국은 우리 한국 정신 문화의 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 정신 문화가 네. 사실 지금까지도 그대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워낙 또 그런 부분은 열심히 잘 챙겨가고 있고, 최소한 마음으로나마 정말 효행이 만 가지 일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성균관을 비롯해서 네. 전국의 서원이나 향교 네. 또 이런 것들이 쭉 아직도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안동의 하회마을 네. 같은 것도 또 빼놓을 수도 없고 정말 그대로 다 잘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토요 초대석에서는 한국의 유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궁금하실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정동원이 불러줍니다. 효도합시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공자문화센터의 박홍영 총재님, 그리고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이자 한국공자문화센터 홍보부장입니다. 전춘화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춘화 교수님은 매주 화요일에 저희 행복우체통의 편지 손님이시거든요. 저 왕팬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오늘 이렇게 토요 초대석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네. 막 설레고 떨립니다. 이제 행복 우체통에서 그 편지 손님 할 때는 네. 제가 이제 손님 개념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느낌이 다른데,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라서 좀 긴장되고 많이 기대됩니다. 네, 우리 총리님께서는 예전에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네. 건강하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여전히 네. 좋은 모습 그대로십니다. 두 분 한국공자문화센터를 현재 이끌고 계십니다. 한국공자문화센터 어떤 곳인지 일단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2017년도에 우리 중국 공자기금회에서 해외 유교문화 교류, 유교문화 유적 발굴 연구 등 보급과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다가 공자문화센터를 차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양국 간의 유교문화 교류 활동 주요로 하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면 벌써 6년대가 되네요. 네, 4년이 넘었죠. 연차는 4년이 되고요. 네. 네. 청재님께서 이제 한국공자문화센터 이끌기 위해서 문화산업을 한 지는 이제 7년 차로 이제. 네. 어떤 일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까요? 한중 유교문화 교류,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제 유교문화권 국가의 이제 유적지 탐방,
그리고 한중 유교 문화 관련되는 국제 포럼,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한중 청년들, 그리고 청중년들, 심지어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이 함께 같이 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전파하는 네, 말하고 나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일단 많은 분들이 만나셔야 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만날 수는 없고. 코로나가 하나서 많은 활동을 좀 중지는 됐지만 우리가 요새 그 인터넷상으로 양국 간에도 영상으로 교류도 하고 영상으로 그 유적지에 있는 걸 현장 촬영을 해서 보내서 한국에서도 교류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할 때 공자 말씀이 공자께서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자와 네, 공자. 네, 맞아요. 네. 네.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됐고 또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그 제어를 안 받아서 오히려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 때도 공자님 말씀 참 많은 말씀들을 새겨 듣고 하셨는데 그 공자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사상가이신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자님은 우리 춘추 시기 때 유명한 학자임에서 사상가, 정치가이고, 그분이 내려오신 그 삼천 제자를 데리고 쓰신 우리의 논어책이 지금도까지 우리가 계속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그분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공자님 얘기를 하다 보면 유교 사상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이제 저희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선현들 이야기에서 고대 중국어 이래서 공자의 말씀을 막 외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지금 유교 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몸에 스며들어 있는 생활 철학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다시 이렇게 활동하면서 공자의 말씀을 논어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감명이 새롭습니다. 우리 유교 사상이라고 가끔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교 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하고 물으면 대답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유교 문화 하게 되면 우리 5가지 상식을 얘기하거든요. 인이 예지신에서 5가지 상식, 그다음에 우리 5가지 기본, 온량공제랑 해서 5가지 기본을 갖춰야 된다. 상식을 5가지 상식을 알고 5가지 기본을 갖추는 게 우리 유교 문화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게 인간이 살아갈 때 필수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소양, 그렇죠.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예를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 말씀 중에서 인, 이, 예, 지, 신. 그래서 이 5가지가 굉장히 쉬운 글자지만 우리가 살면서 꼭 지켜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생활 철학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철학을 생각 안 해도 한국과 중국은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할아버지, 도선조들이 지켜 내려오는 우리가 그 DNA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필수 소양 5가지 아까 인이 예지신을 말씀하셨는데 요걸 저 한자 음훈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더 빨리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질 인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질 인자.仁义, 리智, 신. 의는 무슨 의자죠? 일이란 의, 예의라는 예, 그다음에 지식은 좀 알아야 될 지식. 알 지자고 신은 신농이란 신. 믿을 신자를 쓰는군요. 이렇게 신. 5가지를 필수 소양으로 하는 상식. 우리가 이런 상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네. 이제 유교 사상에 대해서 물으면 저한테 대답 잘하겠어요. 근데 사실 인, 의, 예, 지, 신 이 5가지 소양을 갖추고만 있으면 서로 뭐 불화가 생기는 것도 없을 거고 사회가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읽기는 잘 읽어요. 근데 행동으로 갖출 때는 한참 어렵지요. 네. 근데 중국에 비해서 한국은 그 유교 문화가 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이 보실 때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230년 향교 순방한 이유가 네. 예, 향교가 그만큼 그 유교 문화를 600년 이상 이렇게 보존되었다는 그 기록이 남긴 책이거든요. 그게. 네. 예, 그래서 유교 문화가 중국에서 출발해서 해외에 꽃이 핀 제일 아름답게 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그렇죠. 예. 잘 보존되고 예. 지금 현재까지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게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 발전한 꽃이거든요. 아하. 네. 유교는 중국에서 발상을 해서 공자의 말씀으로 이제 나왔지만 그 공자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현 시대까지 잘 보존하고 지키고 보급을 잘 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 그 바탕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인의, 예지, 신이라는 이 5가지 소양을 대부분 사람이 많이 갖춰 있어서 네.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죠. 네. 행동을, 태도를 그렇게 배워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은연중에 아마 스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아까 전춘하 교수님 얘기처럼 네. 생활 철학이다 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한국은 와서 제가 한 12년 동안 살아보니까 굉장히 살기 편안하고 안전하고 예의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어느 종교나 이걸 떠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아까 몸속에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교 사상 그리고 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네.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유교 문화를 하게 되면 우리 공산치에 들어오면서 좀 끊겼다가 네. 지금 우리가 한 15년 사이에 지금 다시 복원을 시킨다고 하면서 예. 중국 측에서는 유교 문화라 하지 않고 전통 문화라 그러거든요. 네네. 지금 전통 문화를 지금 복원시키면서 지금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 유교 문화가 말씀 그대로 제대로 계승이 되지 못한 게 이제 공산 체제가 들어오면서 약간 대척된 면이 있군요. 그 문화대혁명이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구문화를 타도하자 하는 그 중에 와중에 그 옛날의 좋은 문화도 구문화에 속하다 보니까 조금 살짝 이게 많이 배제됐다가 지금 근대에 와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학 정신 문명 그게 기본 바탕이 바로 이제 유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을 하는데 살짝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끊겼겠죠. 네. 그 중국이 지금 와서 이제 오히려 한국의 유교 문화를 보고 열광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걸 얼마큼 저희가 피부로 절감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유교 문화를 이제 복원시키는데 그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 우리가 한 혈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걸 잘 보존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성균관에서부터 진행하는 석전, 향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배향제 이런 문화는 우리 중국의 기록이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배워서 그 가는 게 제 꿈이거든. 오히려 우리가 유교의 좋은 수분이 그러니까 유교를 보존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교가 물론 이제 뭐 기록이라는 건 논어책도 있고 또 있지만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이제 성균관 비롯해서 234개 향교가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이미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뭐 배행제를 어떻게 하는지, 분향은 어떻게 하는지 그 기록을 찾자면 물론 이제 찾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찾지 못하는 곳.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이거를 꾸준히 전통 이어왔으니까 또 한국은 또 중국 걸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그 명하한테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와서 유교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일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 공자학당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문화센터에서 그 2017년도에 제1 공자학당 차리면서 지금 현재로 지금 3개 공자학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있는 곳이 우리 제천. 제천. 제천의 저 차문화박물관이라고 그다음에 온양 향교 안에 우리 공자학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림문들하고 같이 유교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학생들 대륙과 체험도 하고
네. 저희가 지금 한국에 이제 세 개를 차렸고 또 이제 중국에 조선족 학교에 공자문화센터 체험 기지로 또 학생들이 한중 유교문화를 배울 수 있는 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자학당에서 딱 한 가지만 배우는 거 아니라 차 박물관에서는 한중 차 문화를 배우고 네. 그다음 온양 향교에서는 유림들이 그 교육 한자 교육 그리고 또 한중 청년들이 향교란 무엇인가, 예. 그다음 인성교육, 그리고 거기에 외환마을,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고, 네, 조금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펴내신 책이 이건가요? 향교가 네. 여기 보니까 와 대단하네요. 이거 저희보다 그 향교에 대해서 네. 너무 소상하게 설명과 사진을 곁들이셔가지고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돌아보는 한국 향교. 네. 한국에서 유교 문화가 아까 600년 이상 이어왔다는데 어떤 네. 식으로 해가 유교 문화가 이어왔는지 결국은 향교에서 이게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는 한국 234개 향교를 저희들이 한 4년 동안 시간을 가져서 쭉 순례 탐방을 하면서 이 기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그냥 펼친 데는 바로 서산향교라고 되어 있어서요. 사진과 설명이 곁들여져 있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이제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한국의 향교를 돌아보는 데는 뭐 이 책만한 책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 우측에 보게 되면 QR 코드가 있는데, 네, QR 코드도 있고요. QR 코드 스캔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이 향교를 돌아보면서 설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럼 현실로 동영상으로 그 향교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볼 수가 있는 책이겁니다. 이게. 네. 저는 저렇게 이제 굉장히 말씀 그대로 발품을 찾아서 저 책을 지으셨는데 저런 네. 책들을 보면은요, 이 문화재나 유적이나 이런 걸 보면, 난 이걸 지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잘 지켜져 있네. 이걸 보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막 생겨요. 저희는 이거 돌면서 또 네. 그 정경스러운 마음이 돌면 돌 때마다 생겨요. 왜냐하면 같은 마음을 네, 그런 마음. 그 향교가 뭐 요즘은 유교 문화가 청년들이 관심이 없다,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연세 있으신 유림분들이 네. 사명감을 가지고 지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모든 향교가 다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을 만든 계기도 박홍영 총재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공자학당하면서 한국의 유교문화 보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그러면서 우리도 스스로 고민되는 234개 향교가 현 시대에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록해서 영상 생각 안 하고 이제 그 기사로 나갔는데 향교에 대한 그 시각화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박홍현 총재님이 직접 목소리로 다 입혀서 예 그리고 네.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때 가서 찍은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과 중국에 계신 분들 다 볼 수 있게 네. 두 가지 QR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한국 향교라는 거는 책 하나를 가지고 집안에 앉아서 향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요즘 정말 시대에 맞게 QR코드까지 전부 해놓으신 거 보니까. 네. 사실 조선시대의 중요한 교육기관을 향교라고 할 수 있는데, 서원하고 향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서원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사립학교, 네. 사립학교실을 발전해왔고, 우리 향교는 그 국가 공공교육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립학교라고. 공립학교. 그때 당시 체제가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예. 그 대신 그 서원은 더 사립학교니까 더 많이 더 펼쳐졌고, 네. 향교보다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역사는 그러면 그 공립학교라고 말씀하셨던 향교가 역사가 더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네. 향교가 먼저 향교로 생겼죠. 시작했겠죠. 고려 말기에 네. 안향일 그분이 중국에 가서 주회의 주자학을 가져와서 차린 것이 우리 지금 제일 먼저 차린 향교가 교동향교. 네. 그 역사가 제일 깊어요.
이전에 얘기하면 향교나 서원은 예. 중고등학교입니다. 현 시대에 비교하면. 네. 성균관은 대학교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 지방마다 우리가 지금 국공립 학교가 있고 사립 학교가 있듯이 네. 향교는 그 지방 옛날에는 고을이라고 얘기하고 마을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한 고을마다 향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립학교.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부족해요. 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유명한 유학자나 이 지역의 이제 취직분자분들이 서원을 차려서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그래서 서원은 사립 그래서 중고등학교. 네네. 그래서 예. 학교다. 예. 네. 아, 그렇군요. 향교가 아까 233개, 234개. 네. 네. 서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서원은 지금 우리가 그 유네스코에 등록한 것이 9개고 예. 그 외에 지금 숫자가 한 500여 개 된다 하는데 네. 그거는 총 통계된 숫자는 없으세요. 예. 네, 한국에서 서원을. 우리 향교만 통통한 게 230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 네. 네. 아까 유림들이 잘 보존하고 계시다 했는데 뭐 거기서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예. 향교에서 매주 매월 초하루 보름에 네. 분향은 꼭 잊지 않고 그걸 진행합니다. 아. 예, 네. 분향이라는 거는 유림분들이 모여서 대성전에 가서 그 보름 동안 우리 승인한테 잘 계셨는가라는 문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네.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끝나고 유림분들이 또 유림회관에 모여서 다시 인성교육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대부분 향교에서 이렇게 지금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하고 하더라고요. 네. 참 거기서 우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요. 향교는 옛날에도 공간 자체가 배향 공간이랑 교육 공간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현들, 선생님들, 옛날에 유학자들, 공자 비롯한 오성 비롯한 동방 18연을 이제 배양하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네.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는 이제 선현이라고 중국은 또 네네.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인사를 드리는 배양 공간이 있고 먼저 예를 예, 올려드리구나. 그게 대성전입니다. 그다음 아하. 앞에 명륜당이라고 예. 그 공부하는 교육기관. 그래서 네. 옛날에도 배양과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었고 예. 현재 와서는 그 매일마다 배양을 하지 않지만 초하루와 보름에 네. 배양을 하고 배양 끝나면 바로 이제 어떤 곳은 명륜당에서 어떤 곳은 유림회관에서 그 선현들 이야기, 공자, 논어, 뭐 맹자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서예 공부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인성교육이나 성년 이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이제 후에 들어오는 그 후임 유림분들한테 선임분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예. 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네. 재향할 때 직접 가시나요? 우리도 네. 많이 참여를 했죠. 네. 네. 직접 가서 배양도 하는 것도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걸 계속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걸 이어왔나 쭉 하면서 우리가 느꼈어요. 아, 이게 우리의 혼이구나. 네. 예전에 향교에서 그러면 이제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향교가 명륜당의 양쪽에 동제 서재가 있는데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네. 향교에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근래 와서는 어떻게 보면 뭐 기숙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 교수님들, 선생님들,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향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네. 젊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면 현재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네네. 삶의 노후에 좀 더 뭐 이렇게 향교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그다음 실제 또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인성 교육도 가서 하는 그 옛날하고 조금 안에 있는 그 교육자분들이 나이가 네,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달라졌네요. 네. 예전에 그 유림들이 지금 유생이 되어 계시는 그런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이제 향교에서 제일 이제 고민 많은 거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네.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향교 활성화도 이제 그 향교에서 고민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우리 청재님께서 한국에서 처음 가보신 향교는 어떤 곳이었나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제천의 공자학당에 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봤던 향교가 제천 향교입니다. 네. 제천 향교에 처음 갔을 때 그 유림분들이 그 분향을 하는 이식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이분들이 매월 초하루 보름에 이렇게 나와서 이걸 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의식을 계속 보존하고 그 전통 그 유생복을 입고
그걸 진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참 감동이 됐거든요. 예. 네, 그게 제일 첫 향교를 가보는데 느낀 점입니다. 네. 전춘하 교수님께서는 어디 처음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천 향교. 총재님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제천 향교로 처음에 갔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복장을 지금은 유림 복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복을 그렇게 입었는 줄 알고 네. 이제 그 두루마리인데 한복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형식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공손하게. 근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네. 지팡이를 짚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성전에 가서는 지팡이도 옆에 놓는 거예요. 예. 그 모자 다 벗고. 네. 그래서 공손한 마음으로 하는 걸 보고 좀 놀랐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또 네. 총재님 따라서 한국에 있는 향교의 유림분들 그 하는 행사만 본 거 아니라 곡부에 가서 네. 저희 이제 성령화 유도회 네, 향교의 분들 모시고 가서 중국에 있는 분향도 보고 또 네. 중국에 있는 분들이 현지 한국 유림분들이 어떻게 분향을 하는 걸 시연도 거기서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네. 주위 분들이 드라마 찍는 줄 알고 영화를 찍는다고 연세가 이렇게 네. 많은 분들. 그 나중에 한국의 유림분들인 걸 알고 너무나 막 옆에서 와, 대단하다고. 네. 네. 우리는 퇴직하면 손자 보고 손녀 보고 이러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공손하게 와서 네. 어떻게 보면 공자가 국자를 따지면 중국 공자지만 그렇게 네, 공손한 마음으로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다니면서 그분들이 정신을 보면서 나도 이 나이 연세 될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말씀을 또 나눠볼 텐데, 우리 박홍영 총재님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은 한 곡 준비해볼까요? 우리 강촌에 살고 싶네. 강촌에 살고 나훈아. 싶네. 아, 나훈아의 노래. 네. 아,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군요. 네. 나훈아가 불러줍니다. 강촌에 살고 싶네. 동포 여러분의 사랑과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방송인 이소연 박혜선 씨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토요 초대석 오늘은 최근에 돌아보는 한국 향교라는 책을 펴낸 한국공자문화센터의 박홍영 총재님 그리고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이신 한국공자문화센터의 홍보부장도 맡고 계십니다.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돌아보는 한국학교 이 두터운 책을 중간중간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전국의 향교를 거의 다 실었었는데 이걸 가서 보시고 그러셨다면서요, 실제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발품을 찾아서. 네. 오, 네.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재밌었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게 한 4년 시간을 걸렸는데 네. 그 4년 동안에 참 230년의 향교를 쭉 돌면서 한국 대한민국이 이제 전 대한민국 다 구경도 잘했고 예. 지방마다 그림 역사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네. 말씀은 유람하듯 하셨다. 저는 직접 이제 운전을 하고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운전하고 운전을 많이 했죠. 네, 덕분에 운전 실력은 직진하는 실력은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전국의 향교를 이렇게 다 돌아보시면 다 돌았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다 돌아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주도까지 해서. 네, 제주도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네, 네, 현지 네. 운전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방금 이제 유람하듯이 돌아다녔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유람하듯이 돌아다녔고 근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그 외지에 있는 향교들이 꽤 있었고 아, 예. 예, 또 이제 그때 당시는 뭐 그 고을의 중간이었지만 현재는 막 산꼭대기에 있는 향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면서 야 이때 이 시절에 우리는 지금 차를 운전하고 오는 거 힘든데 그 시절을 어떻게 매일마다 여기 와서 공부를 했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한국을 이전에 12년 전에 왔을 때도 저 그런 꿈을 가졌거든요. 네. 아, 한국을 한번 다 돌아봐야지 이랬는데 향교를 통해서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한국은 234개 향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서원을 잘 말씀하는데 돼 있다. 서원은 네. 사실 오히려 네. 500 몇 개 된다, 700 몇 개 된다 이렇게 네. 해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향교는 그 나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기록이 네,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향교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게 되셨습니까?
아까도 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유교 문화가 네. 중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해외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돼가 있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향교를 하나 두 개 다니다 보니까 예. 아 여기에 그 깊은 내용이 있어요. 유림분들이 이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 모든 향교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지방의 유림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 정교 한번 만나보면 대충 알아요. 아 이 향교는 대충 어떻게 운영돼가 오네. 네.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더 배우는 것도 더 많고 네, 자꾸 가다 보니 갈수록 재미가 있더라고. 예, 예. 네. 또 분명히 이제 향교가 나라에서 그 시대에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향교마다 지역 문화가 있고 지역 역사가 있고 그렇죠. 향교기 기록에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마찬가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향교 하나 보면서 다음 향교는 어떻게 되었을까? 충청남도 향교가 대략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경상북도 향교는 어떻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돌다 보니까 234개 향교를 다 돌았네요. 네. 그럼 어떤 지역적인 특성 뭐 이런 것도 다 느끼셨겠네요. 그렇죠. 예. 향교 문 앞에 가게 되면 향교 발문 앞 정문 앞에 가게 되면 이제 비서 공덕비가 있어요. 예. 네.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의 훌륭한 인물,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했던 내용은 다 거기 적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그 향교를 가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저 혹시 오늘은 어디 향교를 찾아가겠다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달리 뭐 공부를 해서 가든가 뭐 사전 지식을 습득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사전 공부도 좀 하면서 가고, 네. 아,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대충 향교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 향교를 언제 세웠는지, 먼저 이거 알고 가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이게 또 어떤 인물이 있는지 하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네. 그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갈 때는 대략 인구가 몇 명 정도 될까? 그다음 지금 상태를 보면 경제 활동은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네네.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같은 뭐 이제 읍이라도 이 규모가 다르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사람 있는 곳으로 가서 전통시장을 그렇죠. 가게 되기 때문에 네. 경제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향교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전춘환 교수님도 막 출연하셨던데요. 네, 원래 출연자 별도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고된 그렇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직접 가서 이제 네. 설명도 하고, 네. 네, 그다음 또 이제 그 금방 공부한 거를 그대로 이제 또 중국말로 이제 소개도 하고 네. 또 한국 분들 만나게 되면 서로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예. 네 제작자이자 또 출연자로 그렇죠. 다양한 역할을 총재님도 했습니다.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전체 다 출연을 했습니다. 기획을 네. 하고 출연을 하고. 아. 그럼 그 동영상은 어떻게 그 버전이 두 가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래야겠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도 보아야 될 테고 네, 지금 한국도 현재는 보니까. 중국말로 돼가 있고 네. 책에 글씨 거기에 한국어로 돼가 있어가 네네. 내가 그 설명하는 내용이 예. 그 한글 써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군요. 동영상이 버전이 네. 하나는 사람이 안 나오고 그다음 이렇게 그 저희들 이제 향교를 소개하는 네. 버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버전이 있는가 하면 현재 그 정교분 선생님들 유림분들 직접 나오셔서 네네네. 설명하는 네. 인터뷰를 직접 예, 그렇죠. 하셔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다음에 종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어떤 곳은 또 해설자 분들이 나와서 네.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버전이 좀 다양한데 대부분은 이제 그 짧게 들어간 부분은 다 총재님께서 또 중국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요. 네. 또 우리가 한국의 문화를 많이 홍보하면 좋잖아요. 근데 중국어를 이제 많이 다 이렇게 일일이 읽어서 네, 네. 익혀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전춘환 교수님 그 출연하신 거 잠깐 봤는데 그 중국 의상 있죠? 치파오라고 하나요? 뭐라? 네. 의상에도 신경을 쓰죠. 예. 그 문화에 제일 중요한 게 의복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네. 우리가 향교 갔을 때 유림분들이 그 유복을 입고 하잖아요. 네. 제가 입은 거는 지파오는 아니고요. 그 중국에 이제 그 한나라 때 입던 그 복장을 개량 한국에는 네네네. 한복이라 하죠. 중국도 한복입니다. 근데 네. 한족이라 한자. 그래서 개량 그렇죠.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탐방. 그래서 다른 분을 봤을 땐 대리 만족이죠. 동영상 찍으면서 뭐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점은 없고 요새는 또 하도 장비도 다 그래서 간편하게 나와서 힘든 점은 없는데 다소한 좀 아쉬운 거 어떤 데는 향교를 가다 보면 문이 잠긴 향교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연락하고 해도 잘 또 급히 또 오지 못하고 해서 예. 거기 좀 아쉽게 좀
외면만 찍은 데가 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다. 저는 그렇기도 힘든 점이 하겠네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 때문에 이제 의상 이동 뭐 이런 거. 예,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 문을 열지 않은 향교는 네. 저희를 어쩔 거나 이제 향교를 다양하게 찍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조금 가파롭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막 올라가야 되고,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밟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걸은 그런 밭이거나 막 산이면 네. 막 부딪힐 때도 있고, 다지거나 어디 까지고, 네. 막 벌레도 막 먹고, 그래서 사실 다 찍고 나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모르고 막 했는데 네. 두 번 다시 해라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말씀대로 정말 출투하셨네요. 쉽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네. 향교도 이렇게 위치 따라 쭉 가게 되면 나중에 가면 없는 것도 있어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어려움이 살짝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이 향교의 동영상을 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새 반응이 아주 좋아요. 네. 특별히 중국 측에서는 우리 중국 공자기금회에서는 이 동영상을 이제 매주마다 네. 그 사이트에다 지금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보는 유교문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각국과 그다음 한국, 중국 이렇게 유교문화 관련돼서 많이 홍보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매주마다 한국의 향교를 이렇게 올려서 홍보를 하고 또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한국의 유림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셨겠어요. 보통 본인 지역의 향교만 몇십 개 정도를 안다면 이거는 전국의 향교를 네.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 가질 네, 수밖에 없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동이 여기저기 팔도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극찬을 받고 이제 전 연락이 요새 계속 매일 전화 옵니다. 와요 지금. 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중국에서 네. 한국의 향교나 서원을 직접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들어 계신다고요 지금? 그렇죠. 어. 그래서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 직접 못 오잖아요. 네. 생방송을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아, 현장에 가서. 네, 현장에 네. 가서 생방송을 왜냐하면 초기 때 성균관도 와보고 싶고 향교도 그때는 우리가 책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송만 해서 이렇게 내보낼 때인데 네. 회장님께서 직접 저희를 작년에 생방송 한 4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네. 첫 번째가 성균관, 네. 그다음 이제 도산 서원, 온양 향교, 예. 네 전주 향교. 보는 사람들 굉장히 100만 단위로 예. 들어왔습니다. 아, 네. 또 실시간 방송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들어와봐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코로나 끝나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중국 관광객분들 중에서 유교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와서 각 지역에 네. 다니는 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중국 지역에서 한국의 향교를 돌아보는 어떤 관광 패키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도 네.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국제 포럼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비자가 잘 열릴 때는 그런 저희를 유교 문화 관련된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겁니다. 되게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계에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쭉 전파가 되잖아요. 네. 중국 우리 동포군 사회나 아니면 중국 사회에 한국 향교나 서원의 이 문화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학계에 머무르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일반인들에게 지금 전파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한국에 중국에 있는 현재 지금 공자학당은 예. 지금 한 2,000개가 넘어요 지금. 공자학당만. 네, 공자학당에 학교, 사회 모든 토지가 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지금 열정을 가지고 지금 다시 국학을 공부한다 하면서 네. 그 유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한국은 유적지를 잘 보존했더니 그 관심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 일반인들 이미 내려갔다고 봐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학계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지금은 내려와서 예. 이제 공자학당이란 이 매체를 통해서 자기 지역의 선현들 이야기를 배우다가 중국 네. 내에 있는 유적지 탐방하다가 네. 제일 가까운 한국 또 이렇게 아하. 저희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니까 네. 일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아, 그러네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좋은 결실이 계속해서 나오겠네요. 이제. 네. 그리고 이 책에는 또 성균관하고 그 향교의 재래 의식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도 하고 복원했다고 하는데 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나요? 예. 이거 재래의식이 각 향교마다 또 지방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거 가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 다 일일이 적을 수는 없고 성균관이 그래도 유교의 최고 기관이니까 네. 성균관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을 그 재래의식 내용을 적었으면 여기. 네. 네. 우리가 이 명절날 차례 올릴 때나 또는 제사 올릴 때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지방마다 정말 다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도 그래서 비슷하겠죠. 네, 유림분들 어떤 데막 다투기도 해요. 맞아, 분양하다가 저쪽가야 된다. 먹는 거 맞는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네. 기준은 최고 유교기관 성균관 쪽으로 해서 네. 기준을 맞추자. 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성균관 쪽으로 해서 기준을 맞춘 거거든요. 저기. 네. 네. 저는 이 댁의 아들하고 사위하고 서로 다르다고 다투는 그런 쪽으로 가는 유림들끼리도 다투는군요. 그런 근데 저 면에서. 자기네가 옳은 방법이다 뭐 네.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상 하면 진설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약간씩 다르니까 총재님께서 성균관 기준으로 네. 제사상의 진설도, 그다음에 홀기, 네. 네, 홀기도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은 똑같은데 네. 밑에 네. 와서 이제 이거 맞다 저거 맞다 하니까 이제 성균관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렇죠. 기록을 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양이나 네. 뭐 석전에서 중요한 그런 기록이니까. 그래서 제일 최고 유교기관 대표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겠죠. 아,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성균관 기준으로 이제 시작하고 각 지역에 내려가서 좀 배영이 있기 때문에 성균관이 제일 최고 유교기관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성균관은 지금 저 성균관 대학교 있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또 성균관 자체가 그 은행나무도 되게 예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성균관 대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이 그 교양학과에서 네. 화학이 필수입니다. 네. 필수로 되어 있으니까 또 유학생들이 그걸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네, 네. 찾아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 아까 직접 다니실 때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벌레 물기도 그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가지고 뛰었다. 그런 뭐 열과 성을 이 책에 다 담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중국 지역에도 많이 가 있나요? 책이 어떻습니까? 예, 그 이 책 자체가 보게 되면 네. 현대 중국의 간체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니라 유딘분들이 볼 수 있게 네. 한자로 되어 있는 한국이 한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네. 번체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국이든 중국이든 한자를 알고 있는 모든 전 세계 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공작당 회장님들도 전화 와서 이거 좀 보내달라. 그리고 뭐 한국어를 잘 몰라도 이 영상 자체가 중국어로 이제 네네. 다 소개해서 가면서 설명해주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겠어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유교 문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기성세대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문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도 이 유교 문화는 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이다라고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교 문화가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이해하시면 다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네. 이거는 우리의 일상 생활 문화거든. 생활 그렇죠. 문화거든. 네. 그래서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옛날부터 말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사실 그런 행동을 해요. 다 유교 문화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교육기관이나 우리 향교가 문턱이 조금 높아요. 아. 우리가 북한에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찾은 내용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쉽게 실 체험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좀 쉽게 실이 사사오공에 대한 그런 설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도 하고 하게 되면 좀 쉽게 접근할 건데 자꾸 좀 알아듣기 힘들게 실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곳에 가면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해서 이런 분들과 다 어땠어요. 유교 문화의 활성화에서 향교가 지금 조금 문턱이 높은 점들이 있는데 이 방법만 우리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옹구지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옹구지신. 네. 옹구지신은 결국은 옛날 걸 그대로 하는 거 아니고 네. 옛날 걸 배워서 지금 새로운 창신하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안 찾아오겠나. 우리가 지금 지혜가 지금 여기 있거든. 옛날 걸 잘 배우면서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실이
이 교육하는 방법이 네. 지금 우리 향교의 지금 책임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기성시대라는 거는 지금 유교 문화를 종사하신 분들 그리고 그 향교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경우가 좀 적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봉사문화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걸 해놨잖아요. 네. 두세 명만 참여한 거 아니라 저기에 한종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봉사로 와서 자기는 봉사한다고 했는데 막상 저거를 번역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영상도 편집해보고 참여해보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문화를. 네. 그래서 하는 와중에 같이 이렇게 뭐 컨텐츠를 만들면서 교육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유교 문화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냥 이제 관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꼭 이게 일자리가 뭐 돈을 주고 하는 일자리 아니라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면 제가 생각할 때 기성시대가 아니라 그냥 현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네.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이거를 문화정책으로 내놨으니까 엄청나는 자금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 한 개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죠. 지금. 예. 네. 그리고 여기는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한종 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네네. 와서 저희들 사실 책은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유교문화 특강도 합니다. 네. 그럼 교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구 만든다고 특강한다 해서 공자 얘기를 막 하면 그 얘기만 하면 머리 안 들어. 공자의 네. 사진도 자르고 뭐 이렇게 공자의 그렇죠, 말씀도 그렇죠. 하고 이런 거를 초등학생들과 참여를 시켰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 처음 접하면서 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던가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죠. 일단은 어른들을 만나는 것부터가, 선생님을 만나는 것부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의 법도를 막 가지고 야단치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일단 먼저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는 우리가 매일 쓰는 돈, 네. 돈에 보게 되면 우리 5만 원권 시작부터 시작해서 네. 1,000원짜리까지 그 내용에는 전부 다 유교 문화에 관련된 인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1,000원짜리 화폐는 태계 선생님하고 도단서원.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돈 화폐를 내용을 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해가지고 강의도 하면 아. 그게 무척이 맡아지거든요. 네. 재밌어 하겠네요. 그래. 재미도 있고 유교 문화 우리가 이 1인 문화권에서 살거나 이 문화권이 바로 우리 유교 문화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주 쉽게 실이 이제 유교 문화에 접근하게 돼요. 야, 네. 정말 쉽게 오네요, 그러네요. 역시 홍보부장 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향교를 네. 개념이 없으니까 데리고 탐방을 가요. 예. 탐방을 가면 그 어르신들이 분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학생들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좋은 연세에 왜 저걸 하고 있지? 이거부터 궁금증도 먼저 자아내고 또 어른분들이 학생들한테 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네. 학교에서도 저희를 특강할 때 90대 분들이 와서 강의를 시킵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지금처럼 교수님처럼 PPT 띄우고 강의를 잘 하시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정신이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그 80대, 90대 연세에 2시간, 3시간씩 서서 이렇게 말씀할 수 네네. 있습니까? 그 정신을 보고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호평이 좋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이 한중 양국의 유교 문화 발전을 위해서 총재님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저 양국 간의 같은 혈맥을 갖고 있는 이 유교 문화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많은 교류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중국은 또 크다 보니까 각 지역의 내륙 지방에 있는 분들 한국에 와서 이제 유교 문화에 발전된 실제로 체험도 해보고 현재 또 우리 이제 중국 동북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또 유교 문화가 아주 멀어요. 네, 이분들은 다시 유교 문화라는 게 무슨 뭔지 네. 대한민국에는 어떤 주류 문화인지 네.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홍보할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실이 접근하기 실이.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네. 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진짜, 유교 문화가 많이 복원돼서 생활 속에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전춘하 교수님은 끝으로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저는 유교 문화가 잘 보존되고 보급되는 거는 기성시대가 잘 하실 수 있지만 활성화를 하려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교 저희들 앞으로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할 것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여성분들 네. 유교하면 보통 여성이 많이 배제되는데 네, 네. 여성분들 어머님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생들 심지어 더 어린 친구들이 쉽게 그 향교나 서원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그냥 우리의 뒷마당처럼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교가 배움의 곳이 아니라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놀이동산이에요. 네.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오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앞으로도 청년들 많이 이끌어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좀 더 깊이 뿌리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또 새삼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매일 그냥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많은 동포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앞으로 많이 애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요 초대석 최근에 돌아보는 한국 향교라는 책을 펴내신 한국공자문화센터의 박홍영 총재님, 그리고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이자 한국공자문화센터 홍보부장을 맡고 계시는 전천하 교수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 안예은이 불러주는 산사화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